더불어민주당 대신 일산동 지역구의 원자도 국회의원 강원입니다. 오늘 의원이 고양시 동양구 관내 서울시 주민 기피시설에 위한 고양시의 난이한 환경의 문제점을 알리고 여러분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고양시 동양구 관내 기피시설의 정책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덕양구 관내의 서울시 주민 기피시설을 살펴보면 격제동 시립승강원 9,200평, 현충동 난지도 하수처리장, 슬러지 소각장, 분뇨처리장 28만 평, 도내동 분뇨차량 차고지 8,370평, 현충동 서대문구 음식물 제한물 시설 1,540평, 이 덕양구 관내의 기피시설 총 면적은 약 30만 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악취, 교통체증 등으로 고양시 시민의 고충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인근 주거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문제가 개선되거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도 서울시 은평구청은 삼성 신도시 접경지역에 5,500평의 규모의 은평자원순환센터를 신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227회 임시회에서 5번 자유 발언한 환경정의 소속 송병훈 의원이 은평자원순환센터 기피시설 문제점에서 봐야하고 과거에도 많은 의원들이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점을 요구하였으나 지난 2주 동안 고양시의 기피시설 대응 정책은 서울시의 처분만 기다리는 정책으로 일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권 의원이 덕양구 관내 서울시 기피시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시점은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직 시기인데 덕양구 관내 모든 기피시설에 대해서 해결을 요구하였지만 그중 시급한 분뇨처리 시설 악취 개선과 도내동 불법 차고지 문제를 우선하여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관찰하기 위해서 홍신동 주민들과 1인 릴레이 시위를 통해서 덕양 기피시설의 부당성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을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경기도의원 이주준 현 시장님과 고양시의원 윤영석님과 함께 참여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고양 시민들의 이 시위 요구를 무시하였고 고양시 또한 이 문제에 대하여 해결하는 적극성이 없었으며 소송세월을 보내는 행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11년 10월달에 35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로 당선되어 고양시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분뇨시설을 지어하고 지상의 공원을 만들어 서울시민과 고양시민이 함께 공유토록 하겠다며 빠른 시일에 설계비를 확보하고 고양시와 서울시 간의 상생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참여한 시민들은 1일 릴레이 투쟁을 중단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후 2012년 5월 고양시와 서울시 간의 상생 협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하여 접하게 되었고 관내 주민들은 최송 고양시장이 잘 해결할 거라고 믿고 기다렸으나 다른 변화가 없어 답답한 심정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권 의원이 지난해 10월 당선돼 저에게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피시설 현황을 살펴보니 2012년 고양시와 서울시 간에 맺는 상생발전 공동 합의문에서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공동상생 합의문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이행 여부나 강행 지적이 없고 의무적이고 포괄적인 형식의 문건으로 선언에 불과합니다. 서울시의 이행 여부에 따라 휴지 조각에 불과한 생각이었습니다. 고양시는 대단한 합의를 한 것처럼 언론의 홍보한 행위는 한편과 눈물로 이 시에 참여한 사람들을 우롱한 처사했고 고양 시민을 바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더욱 분노한 것은 이렇게 부실한 합의문이라도 맺었으면 실무협의라도 제대로 구성하여 정리해야 실무협의를 통하여 서울시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하긴 감독해야 하는데 지난 6년 동안 당당 공무원 1명 배치하여 전달자 역할만 하면서 서울시가 스스로 추진하겠다는 통보와 단기 계획마저도 불량 이행하고 있지만 이에 고양시는 항변 없이 순응하면서 서울시의 처음만 기다리는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생합의문의 구체적인 이행 여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지키겠다는 조항에서 가호 고양 시민이 본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 시간대 등에 관하여 서울 시민과 동등한 혜택 부여 시설 내 운동장 이용 지원 분리해 나호 본 공공시설의 과도 운영에 필요한 비정규직 채용 시 고양시 시민을 우대하겠다고 합니다. 6년간 비정규직 9명 채용되었습니다. 다호 도로확장, 대중교통 편의 증진, 공공시설 관련 운영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나호 스스로 하겠다는 단계별 계획입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단기 계획에서 악취 개선 7,040평에 대해서 주민 친화설과 동시하겠다 분리해 중기계 분류시설 지하 830억을 들여서 음식물체시설 지하하겠다 분리해 이건 예정입니다. 세 번째 장기 계획 하수처리시설 복개 거기에 대한 지하화 이것도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3조 이항의 내용 중 협력 지원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 실무협의를 두고 협의한다. 서울시에 확인해봤더니 실무협의에 없습니다. 고양시에도 실무협의가 없고 담당 공무원 2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 서울시가 스스로 하겠다는 3단계 셀프 계획 중 첫 번째 단계부터 8년간 이행하지 않다가 갑자기 2019년이 돼서 악취 개선을 위해 분묘 처리장에 뚜껑을 씌워 악취 개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관내에 소재한 중량구의 3곳의 하수처리장은 모두 현대화 시설로 개선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 시민에 대한 민원은 우선이고 인근 도시의 기피시설 민원은 예산 타당하면서 뒷전인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행하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면 그 진실에 숨어있는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난지도 하수 분유처리장 단기계획 1,329억을 예산을 편성하고 534억 원을 들여서 지어하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795억은 주민 친화사업의 축구장, 배드민턴 축구장 만들어서 고양시민과 서울시민이 동등한 조건으로 사용토록 한다. 이리하여 2018년 11월에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위법행위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받아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기계획은 2020년에서 23년까지 예산 1,651억 원을 분유처리장 지하에 투입하겠다. 지하에 830원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2019년에 530원을 들어서 지상에 뚜껑을 씌우는데
불과 1, 2년 후에 다시 830억을 들여서 지원한단 말입니까? 고양시민에게는 대한민국 감내 기피시설 중 가장 시급한 현안은 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현대화된 시야가 수원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상생협약 이후 2015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2019년에 개선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019년 단기계획에서 분뇨체장 뚜껑을 씌우는 개선비를 534억이나 부담하면서 1, 2년 정도면 바로 지하를 할 건데 이거를 왜 씌운단 말입니까? 예산 낭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돈으로 가지고 당장 지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는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처리시설을 당장 중단하게 되면 분뇨를 받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씌워서 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5호선 연장에 따른 기지창 이전에 대하여 김포시와 고양시가 위치 경쟁을 그림을 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연장 조건으로 강조군의 건축물 폐기체장 약 1만 평에서 1만 5천 평 규모를 갖는데 그 지역의 전철을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국가적 계획이나 일부 지자체의 상생 기준을 놓고 서울시 5호선 연장의 입장은 기지창 이전보다 시급한 것이 건축물 폐기물 옮기는 게 급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서대문구 음식재활용센터 기피시설 문제 또한 내년 올해 1월부터 운영 주체 전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서울시의 판단에 따라 기피시설 규모나 집행 자율권을 변동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의 기피 정책은 고양시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기피시설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수개의 서울시 기피시설에 대하여 20년에서 많게는 30년간 방간에 가까운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잠자는 사람을 깨울 수 있어도 잠자는 척하는 사람을 깨울 수 없습니다. 혹시 고양시는 잠자는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지역 이기주의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수혜자이고 고양시는 일방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환경보호 권리 주장은 당연한 우리의 주장인 것입니다. 고양시는 상생 해방문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세부 이행 협약을 새롭게 체결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고양시는 행정 대집행을 실시해야 됩니다. 당경 관대 기피시설의 허가 요건과 다른 성질 변경, 불법 시설물 다 강제 철거시켜야 됩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시켜야 됩니다. 악취적인 손해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고양시는 고양시 시민의 생존권을 위하여 고양시 기피시설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상시 단속하고 이를 확인 감독함으로써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고양시장님에게 관내 기피시설에 대하여 대응 정책에 대해서 7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고양시는 2012년 상생협약 공동합의를 기초로 강행 규정을 포함한 기피시설 개선 구체적인 이행 계약서를 다시 맺을 의사에 있는 것입니까? 둘째, 상생협약 공동합의문의 제3조 2항에 근거한 고양시와 서울시 간의 실무 협의를 만들었는데
그 구성을 고향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당 공무원, 환경관련 전문가, 시민대표 시호를 등으로 TF팀을 만들고 이를 정례에서 의결하고 확인 감독하는 구성력 있는 기구를 만들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고양시 소재 건설기계 중장비 차량 주차장가가 없는 이유로 그린벨트 토지에 서만 놓아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는 고양시 토레도 673번지 1원 불법하게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이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넷째, 자경구 내 서울시 주민기피시설 벽전호, 서울시립승하원, 현처동 난지도 하수처리장, 설리소각장 분뇨처리시설, 도내동 분뇨차량 차고지, 서대문 우지 재활용, 이거를 공동실명을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그 조직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구성할 의사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서울시의 이법 행위에 대해서 왜 행정적 뒤집행에 대해서 미운 쪽에 대응하는지 그 이유와 지금까지 행정 뒤집행의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고양시 백야분산 내 기피시설 30만 평은 소유자는 서울시이고 환경적 내부 요인은 고양시에 속해 있습니다. 지난 24년간 고양 시민이 최대의 피해자입니다. 난지 분뇨처리장, 수질처리장을 고양시에게 악취를 제공한 환경적 요인이나 교통체 등 불법 주차 등으로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서울시와 동등한 위치에서 분뇨처리장과 하수정관처를 지어하고 그 지상의 사용권을 28만 평 중에 10만 평에서 약 14만 평을 고양시에게 사용 수익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하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에너지도 고양시에게 반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1월 31일 저희 지역구 민경선 도의원 김수환 정공식 이해력 시우와 함께 서울시 정부부시장 진성순 부시장을 면담하였습니다. 기피시설 문제와 지하철 5호선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5호선 연장 조건은 강서지역의 건축물 폐기장을 옮기는 게 주 핵심입니다. 서울시 5호선 연장과 관련 강서기창 인정 문제는 인근 지자체, 고양시나 김포시의 경쟁 대상으로 있습니다. 전철 5호선 연장 유치를 위해 5호선 연장부가 관내 기피시설 문제를 연기하여 동시에 해결하는 협상을 서울시와 할 생각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이유에 대해서 시장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 1월 말 2월 초쯤 됐을 겁니다. 그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사실
8시간, 저녁 8시간에 회의가 열려지고 최성시장님 주재하에 대책회의가 수립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1인시 합의로 하고 우리 중요한 정파호 의원님과 함께 서울시 장 본관 있는 데서 1인시를 했던 기억이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에는 서울시립승하원, 낙골당, 서울시립묘지, 하수 및 급료처리장, 음식물 재활용시설 등 서울시 기피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고양 시민은 반백년간 교통체증, 소음, 환경문제, 재산가치 하락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5년 5월 고양시와 서울시 간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야기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발전적 협력을 해왔습니다. 합의 내용 중 공동 실무 협의의 구성과 협력에 관한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의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통해서 공동 실무 협의의 구성과 역할 등을 정하여 서울시와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동 합의문에 기초한 많은 요구사항들은 이미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시 요구사항 10가지 중 6건을 추진 완료하였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대로 3-33호선 학부장 공사비 총 70억 중 24억 원을 서울시 지원금으로 확보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립승하원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2018년 현대화 사업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에는 기본 계획을 수립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경시설과 관련해서도 우리 시 요구사항 9가지 중 8건을 추진 완료하고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1건은 난지재생물센터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장사시설 및 환경시설 관련 주민협의회를 각각 구성하여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1가지 주민지원사항을 서울시에 요구하여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우리 시에서는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적정 관리를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시설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고양시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안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환경오염 배출 시설 등에서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유효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조례 제정 이전이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생협약 공동합의문 제3조 2항에 근거한 고양시와 서울시 간의 공동실무협의회와 환경감시단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를 관리하는 계약의 경우에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하게 법적 위법 사항들을 적발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2월 달에 조례안을 올리려고 했으나 입법예고 기간이 경과한 관계로 3월 달에 다음 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관내 환경시설에서는 저희가 들어가지 못하거나 측량을 측정을 못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을 받아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덕양구간 내 기피시설의 그린벨트 내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 개집행 및 주차료, 마태리 문제와 전철 5호선 연장과 연계한 협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벽제동 서울시립승하원과 분해동 분뇨차량 차고지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제동 서울시립승하원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2010년 10월
건물 신축 위법 행위를 적발하여 같은 해 11월 원상 복구하였고 위법 행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동 서울시 창업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인 단속으로 원상 복구 조치하였으나 위법 행위가 재발하여 2018년 4월 총 38건의 위법 행위를 단속, 2건은 자진 원상 복구하였고 36건은 원상 복구토록 행정 조치 중입니다. 다음 현천동 난지 재생센터와 서대문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소유의 난지물 재생센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총 3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 1건은 원상 복구하였고 37건에 대해서는 7억 3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37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행정 조치로 20건은 적법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17건도 서울시에서 위법 행위 해소를 위해 추진 허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에 난지물 재생센터 내 위법 행위가 재발하여 원상 복구 시정명령과 서울시 및 관련 업체를 고발하여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서대문 음식물 처리장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2019년 1월 원상토록 시정명령하였으며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인 행정조치로 자진 원상 복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주민집시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벌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도내동 673번 지번의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결과 건설 기계 중장비 차량이 아닌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오물 및 쓰레기 수거 차량으로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힘든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호선 연장과 관련해 서울시에서는 5호선 강화 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 활용 방안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였고 용역 결과 강화 차량기지에 인접한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 없이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미 서울시 기피 혐오시설인 장사시설, 산경시설 및 차고지 등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 폐기물 처리장의 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2018년 8월경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가 계획한 현대화된 도명구조의 건설 폐기물 처리장 설치 또한 현재까지 서울시의 공식적인 제안은 없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상생 기준이 있어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로서는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교통 소외지역인 덕양구의 철도 서비스 확대 측면에서 5호선 연장은 긍정적이지만 서울시가 건설 폐기물 처리장 대체 부지를 자체 확보하거나 건설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확보한다면 5호선 연장 유치에 대해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판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호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정판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의 답변에 변경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잠깐만 주시겠어요? 제가 얘기해서 궁금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 서울시 단기 계획이 2019년까지 1,329억 원을 들여서 530억으로는 분유차량에 뚜껑을 씌우고 나머지는 축구장, 조구장을 만들어서 고양시장 갔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
그 이행에 따라서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지됐는데 바로 서울시 중기계획에 아직 예산은 잡혀있지 않지만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지하화 사업을 하겠다는 게 1650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25년간 그 군년 냄새를 맡고 살았는데 당장 지하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이미 배정돼 있거든요. 근데 왜 뚜껑을 씌우는지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예산 주체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하 분열처리장 지하 뚜껑을 씌운다는 것은 확실치 않은 겁니까? 그거는 서울시 예산이고 네. 지금 주민 친화 사업으로 해서 이거는 국비 매칭 사업 그런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중으로 예산 낭비다라는 부분은 서울시가 감당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최근에 제가 전성주 부시장과 또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친화 시설을 만드는 대신에 오히려 분뇨화를 일괄적으로 지하 공사가 어려우니까 나누어서 단계별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했느냐 했더니 아까 말한 사업비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해가 좀 되지 않지 않습니까? 1329억을 당장 들여서 1년이 있다가 다시 1650억으로 들어서 한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 25년간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금년에 하는 것이 천억이나 내년 예산 또 예산을 못 따갔다 이렇게 해서 연장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시장님 거기에 대한 네, 사실 2011년 제가 도정교육을 했던 내용인데요. 그 서울시는 그 당시에도 이미 다 복개를 완료했습니다. 근데 고양시에 것은 복개를 안 해줘서 질문을 했었고 조치를 요구했는데 사실 그 부단체 장과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단체장이 저쪽은 창원급이고 경기도는 그 1급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이쪽이 제일 크기 때문에 예산상의 어려움을 얘기했던 바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저도 그래서 이 조례를 사실 작년 연말서부터 이제 검토를 해서 한 건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서울시 GP시설 전체의 환경 오염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지금 현재는 분기마다 한 번씩 보고하도록 해서 의회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축적할 경우에 우리가 힘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기초자치단체고 저기는 광역입니다. 급도 사실 경기도보다 한 10급이 높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의미는 바로 그러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팔자로를 잡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뵙겠습니다. 효율성 문제를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축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이게 접근성이 떨어진 고양시민에게 무슨 혜택이 갈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주장에서 보면은 28만 평 중 10만 평에서 14만 평의 지상 사용 수익권을 고양시가 가져와야 한다. 피해 보상성을 가져와야 한다. 지난 25년간에 그 논리를 저는 해당을 내렸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양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이번에 3대 규제 피해 저희가 있고 조사가 끝나고 또 하나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 환경오염시설에서 피해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때는 한 2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해서 사실은 저희가 직접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는 경기도 광역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2개를 좀 만들어서 이 조례는 우리 의원님들도 3개월에 한 번씩 충분히 가서 조사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두 축에서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결국은 협상의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발언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사실상은 저희 협상을 키워주고 도와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제가 10만 평에서 14만 평을 주장하는 이유가 피해 보상 차원에서도 고양시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시기구를 만들려면 대등한 이치가 돼 있어야만이 조사나 확인 공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난지도 쓰레기 산이 결국 공원화되었고 거기에 지금 에너지가 지방 열 공급을 하고 있고 저는 분열처리 시장이 지화돼서 현대화시키면은 거기에 남은 메탄가스 에너지도 재생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10만 평을 가지고 와서
제주의 여기지 식물원이 지금 3,000평입니다. 지상공원이요. 면적은 3만 평인데 3,000평이 지금 유일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희 10만 평에서 3만 평 조성하면 365일 꼭 방랑할 수 있습니다. 메탄가스 지하에서 나오기 때문에 연료비 문제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서울시와 논의하면서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과연 상상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마지막 사실 도에 있을 때 시군 경계 조정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자부 장관님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조정을 통해서 남의 땅에 들어와 있는 이런 시설들을 좀 자기 지역 경제 지역으로 가져가고 이번 은평 자원순환센터처럼 이렇게 기형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은 서로 반반해서 정리를 해서 이런 문제가 없어져야지 이것이 가능하지 않지 않냐 했더니 이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 규제개혁위원회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데서도 이거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 환경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만 이 조례를 빌어서 의도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고양시 시설보다도 타 지역의 시설물들을 함부로 우리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측정을 못하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거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의회와 함께 이 문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쓰레기 시설이고 기피 시설이고 이러한 것들도 전환의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관광도 될 수 있고 그게 오히려 더 상품화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고 선생님께서 심사와 숙고를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